임종 직전에 엄마에게 맹세하라 강요했죠. 앞으로 비 오는 날에 와서 묵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재워서는 안 된다고. 엄마는 입으로만 잘 대답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싹 다 잊으셨어요. 게다가 형에게 밤에 여자의 방에 들어가라고 시켰죠. 다음 날 여자는 문틀을 잡고 나왔는데 두 다리가 마치 쩍 달라붙은 것 같았어요. 그녀가 나오자마자 형이 그녀를 번쩍 안아 들었는데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형을 쳐다봤어요.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제발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것이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침대에 억지로 눕혔죠. 방 안에서 격렬하게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원했겠어요. 형이 만족한 표정으로 나온 후에 엄마는 밧줄을 가져와서 여자의 사지를 침대에 꽁꽁 묶어버렸어요. 여자가 또 몰래 도망갈까 봐서요. 저는 좀 마음에 걸렸어요. 밧줄을 풀어주는 게 어때요? 손목이 다 쓸려서 피가 나잖아요. 엄마가 제 뺨을 후려갈겼어요. 여기 내가 말할 자격 없어. 저는 순식간에 부어오른 뺨을 만지면서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저녁에 우리 형이 술에 떡이 되어 돌아왔어요. 뒤에는 덩치 큰 남자 3명이 따라왔죠. 우리 동네 유명한 건달들이었어요. 평소에 달기나 훔치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었죠. 우리 동네의 사회학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움찔하며 소심하게 형을 불렀어요. 하지만 우리 형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4명을 데리고 기세등등하게 여자가 묶여있는 방으로 갔어요. 나는 문 앞에서 막아섰어요. 우리 형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엄마가 뛰쳐나와 나를 끌어다 옆에 놓고 마구 때렸어요.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울부짖으면서 빌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나는 기어서 부뚜막에 데워놓은 밥을 여자에게 가져다 줬어요. 여자의 몸은 여기저기 멍들어 있었어요. 나는 제 몸에 걸친 낡은 옷으로 여자의 얼굴에 묻은 액체를 닦아준 후 여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나는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갑자기 껄껄 웃었어요. 우리 가족은 원한을 잘 갚아요. 반드시 안 갚음하죠. 원래 집에서 저를 보내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단 뜻밖의 더 큰 원한을 샀어. 니진튼 니금천이 내게 밥 한 끼를 줬으니 나는 내게 한마디 하마. 내일부터 마을의 모든 고기는 먹지 마라. 여자의 이 말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쟁반을 들고 문을 나섰지. 다음 날 여자는 죽었어.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어. 알려진 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시신이 뻣뻣하고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거야. 내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여자의 시신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았어. 우리 엄마는 여자의 시신에 침을 뱉었어. 밥 2끼나 축냈잖아. 엄마가 욕을 다 퍼붓고 나서야 나에게 여자를 내다 버리라고 시켰어. 나는 여자를 음기가 가장 강한 공동묘지에 데려다 놨어. 한참 뒤에야 겨우 뒤돌아 집으로 뛰어 돌아갔지. 나는 비명소리에 잠이 깼어. 나는 몸을 굴려 일어났어.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우리 집 담벼락 밑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내 형은 눈을 빛내면서 보고 있었어. 쯔란 자연이 죽은 후로는 다시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많다니. 우리 형은 엄마에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같이 캐라고 했어. 금세 온 마을의 장정들을 다 불러 모았지. 평상시 같으면 고깃덩이에 벌레가 들끓는 걸 보고 걱정했겠지만
우리는 척박한 산골에 살잖아. 게다가 이 고기 벌레들은 유난히 뚱뚱한 것 같아. 사람을 물지도 않고 심지어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해. 마치 잡혀 먹히려고 나온 것처럼. 고기 벌레들은 전부 잡혀서 사라졌어. 우리 엄마는 마당 한가운데에 큰 솥을 걸고 다 같이 씻고 다듬었지? 껍질을 벗길 사람은 벗기고 금세 고기 벌레로 가득 찬 솥이 완성됐어. 사람들은 모두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지? 하지만 여자의 말이 생각나서 나는 이를 악물고 한 입도 먹지 않았어. 나뿐만 아니라 삼촌 할아버지도 안 드셨지. 삼촌 할아버지는 문턱 돌에 앉아서 가끔씩 손에 든 담뱃대를 빨았어. 미간은 잔뜩 찌푸린 채 나는 삼촌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물었어. 왜 한 입도 안 드세요? 삼촌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음양 선생이셔. 예전에는 존경을 많이 받았지. 나중에 옆 마을의 후샤츠가 삼촌 할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말해서 점점 아무도 그를 믿지 않게 됐어. 심지어 그를 배척했지. 삼촌 할아버지의 요즘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안 좋아. 지금 향긋한 냄새가 진동하는 고기 벌레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데 싼공 삼공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 흐릿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이제 너만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만약 내 말을 믿는다면 저 고기는 절대 한 입도 먹지 마라. 저 고기는 뭔가 이상해. 저 고기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 나는 놀라서 싼수공 삼수공을 쳐다봤어.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오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다음 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가 불러왔어. 배를 가르고 배 밑을 보면 뭔가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어. 마치 배를 찢고 나올 것 같았지? 촌장은 간신히 버티면서 옆 마을에서 후샤츠 호할자를 모셔왔어. 후샤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들 마을에 사악한 기운이 깃들었소. 온 마을이 큰 곤경에 처했소. 예전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텐데 요즘 내가 청기를 너무 많이 누설해서 오삼결핍 오패삼결을 당했소. 한쪽 눈을 잃었지? 만약 내가 또 당신들 일에 관여한다면 남은 한쪽 눈도 보전하지 못할 거요. 나는 지금 늙고 병들어. 앞으로 살아있기도 쉽지 않을 거요. 촌장은 사람 중에서도 제일 영악한 사람이었어. 바로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급히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돈을 모아 후샤츠에게 줬지. 후샤츠는 돈을 어루만지면서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너희 마을의 정성을 봐서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희를 돕겠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를 믿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다음 날 죽을 줄은? 마을 도랑 옆에서 죽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하얗게 굳어 있었고 몸에는 수많은 고기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 탱샤츠의 시신을 본 후 촌장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 후샤츠처럼 유능한 사람도 죽다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때 엄마가 눈썰미 좋게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는 나를 보고 내 귀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널 때려 죽일 거야? 엄마가 손을 대려고 하자 싼수공 할아버지는 손에 든 담뱃대를 가죽 북에 3개 쳤다.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진바오의 목숨은 내가 보장한다.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 몸에 닥친 일은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늙고 병든 싼수공 할아버지도 한때는 유명한 음양 선생이었다는 것을. 촌장은 죽은 말을 산 말처럼 여기고 싼수공에게 맡겨보기로 했어. 싼수공에게 시켜봤지?
산수공은 칼을 가져와 자신의 손을 그어 피가 가득 찬 그릇에 담았어. 또 피를 희석시켜. 그러고 나서 산수공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 나는 도가 정기를 지니고 있어? 내 피는 일시적으로 이 사악한 것들을 억누를 수 있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핏물을 마신 후 배가 바로 평소대로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지. 산수공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저었어. 일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밤이 깊어 모두 잠들었을 때 나는 산수공의 집으로 달려갔어. 산수공은 나를 보고 엄숙하게 말했지. 요 며칠 마을이 평안하지 않아. 밤늦게 돌아다니면 죽을 수도 있어. 산수공은 꾸짖는 말투였지만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 평소에 아껴두었던 손밑의 그을음을 그에게 건네줬어. 산수공 000509 399 어제 보니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렸더라고. 이걸로 지혈하세요. 산수공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더니 나중에는 눈시울이 붉어졌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착하다라고 말했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니면 우리 도망갈까? 여기는 좋은 사람들이 없어.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넌 잠시 그들 몸을 억누를 뿐이야.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려면 피를 한 사발은 쏟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이 온전치 않을 거야. 산수공 삼촌 할아버지 한숨을 쉬었어. 손을 뻗어 나지막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지.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막아야 해. 이 마을 사람들은 작은 악행은 저질러도 죽을 죄는 없어. 모른 척할 수 없어. 게다가 내가 말하는 것만큼 심각한 일도 아니고 일이 마무리되면 대가를 치르고 여기를 떠날 거야. 너를 데리고 대도시에 구경시켜줄게. 나 아직 돈 좀 있어? 내 학비는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울컥했어. 고개를 끄덕였지? 이제 당신은 내 친할아버지예요. 나는 결국 그날을 기다리지 못했어. 산수공 삼촌 할아버지는 사흘 내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 마을 사람들의 배는 더욱 볼록해졌지. 배가 불룩 튀어나와서 금방이라도 배를 찢고 튀어나올 것 같았어. 마을 사람들은 산수공 삼촌 할아버지를 쏘아보았어. 산수공 삼촌 할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 구할 수 있다면? 두 번도 구할 수 있어? 산수공 삼촌 할아버지는 늙었잖아. 그가 죽는 게 우리가 죽는 것보다 나아. 나는 속으로 불안해했어. 일마당선으로 싼공 삼공 할아버지 옆을 막아섰어. 엄마가 나를 와락 낚아챘지? 내 머리가 돌에 부딪혔어. 순간 핑 돌았지? 산수공 삼수공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밤이었어.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 큰 솥 하나와 산수공 삼수공 할아버지의 찢어진 옷가지와 앙상한 뼈만 덩그러니 있더라.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뼈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 산수공 삼수공 할아버지의 옷가지와 함께 칠라누강 난무강에 묻어들였지. 나는 또 시체를 도매하는 곳으로 갔어. 5일이 지났는데도 시체는 썩기는커녕 더욱 아름다워졌어. 나는 천천히 다가갔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마저 그들이 죽였어. 첸팡천방, 날 실망시키지 마. 뱀고기를 먹은 마을 사람들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 결국 촌장이 성에 가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왔어. 우쭐대며 말했지. 이분은 스팡시빵이라고 하오. 나이는 어려도 능력이 대단하다오. 스팡시빵은 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사방을 둘러본 후
시선을 나에게 고정했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지? 나는 불안해서 어깨를 움츠렸어. 다행히 곧 시선을 돌리더니 촌장을 바라봤어. 이 일은 뱀을 먹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소? 최근에 죽은 사람이 있소? 엄마는 재빨리 사람들 속에서 나와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 열흘 전에 우리 집에 외지에서 온 아가씨가 죽었어요. 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팡시빵은 미간을 찌푸렸어. 엄마는 나를 사람들 속에서 잡아챘어. 스팡시빵은 나를 깊이 쳐다봤어.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어. 나만 남겨두고. 시키는 대로 해. 구해낼 수 없어.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나서. 스팡시빵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자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는가? 나는 깜짝 놀랐어. 스팡시빵은 계속 캐물었어. 유독 자네만 깨끗하잖소. 설명할 수 있겠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다면 벌써 말했을 거예요. 싼수공 삼수공 할아버지가 해를 당하는 꼴을. 나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어. 스팡시빵은 냉소를 지었어. 소소한 수작일 뿐이요. 여러분을 감쪽같이 속였을 뿐. 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스팡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나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 음양 선생의 능력은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소. 만약 그가 스스로 죽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당신네 마을의 이런 것들로는 그를 죽일 수 없었을 거요.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솟았어. 싼수공은 자발적으로 죽은 거군요. 내가 더 캐묻자. 스팡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에게 난장강에 가서 여자를 찾아오라고 했지? 나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스팡은 개의치 않았어. 알고 있소. 왜 나쁜 놈들을 구하는 걸 알면서도. 나를 진지하게 바라봤어. 나는 도사니까. 내 사명은 죽이는 것이고 음양의 조화를 지키는 것이요. 사람의 선악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나는 볼을 부풀렸어.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 데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소. 우리는 그렇게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얼마 후 스팡시빵 이 호체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봤어. 스팡시빵은 눈살을 찌푸렸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여자를 큰 대자로 눕혔어. 여자의 손바닥에 각각 못을 박았는데 하나하나 박을 때마다 비통한 비명소리가 들렸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바닥에 스팡시빵 이 나를 노려봤어. 미혹되지 마. 얼마나 지났을까? 스팡시빵은 창백한 얼굴로 내 손을 내 귀에서 떼어냈어. 그의 이마에는 콩알만 한 땀방울이 맺혔지. 나는 절에 내려가야겠어? 내가 봉헌정으로 그녀의 칠규를 박았으니 큰 풍파는 일으키지 못할 거야. 하지만 자네는 오늘 밤에 여기서 그녀를 지켜야 하네. 아무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게. 나보고 그녀를 지키라니. 스팡시빵은 맥없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 내가 지금 그녀에게 못을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무것도 못할 걸세? 다른 사람이 놓은 덫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걸세? 나는 깜짝 놀랐어. 스팡시빵은 대답하지 않았어. 저더러 스팡시빵이 시키는 대로 하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여자의 시신 옆에 앉아서 온몸을 웅크렸어.
스팡시빵은 여자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만약에 나는 숨을 크게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의 시신에게 말했어.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더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스팡시빵 이 기어코 진온정으로 당신을 나도 막을 수 없었어요. 풀숲에서 갑자기 수이추이 새취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발로 걷어차여 땅에 쓰러졌지? 비명은 목에 걸린 채 멎었어. 나를 걷어찬 사람은 우리 형이었어. 우리 형은 나를 한번 째려보더니 날 때려 죽이겠다고 했어? 나는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어. 바로 조용해졌지? 우리 형한테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 뒤에는 술에 취한 다른 남자 3명이 따라오고 있었어. 나는 망설이며 형을 바라봤어. 어떻게 왔어? 난무강은 좋은 곳이 아니잖아. 우리 형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몸을 비비대더니 손을 뻗어 여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어? 나는 멍한 표정으로 우리 형을 바라봤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마.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형은 일어서서 발로 나를 차 땅바닥에 넘어뜨렸어. 다시 떠들면 널 죽여버릴 거야. 나는 바로 조용해졌어. 그는 정말 나를 죽일 수 있어? 내 눈에 그는 고양이나 강아지와 별반 다를 게 없어. 우리 형 일행은 거의 날이 밝을 때쯤 떠났어. 그들이 가고 나서 나는 앞으로 가서 여자의 옷을 정리했어. 내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의 안색이 훨씬 더 붉어진 것 같았어. 심지어 시신에도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어.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스팡시빵이 왔어. 그는 내 얼굴색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 스팡시빵은 대답하더니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았어.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여자 옆으로 갔어. 하지만 여자를 한번 쳐다보더니 나에게 달려와 내 손목을 잡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어젯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너희 마을 사람들은 전부 죽을 거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말인가요? 나는 아직도 은은하게 아픈 몸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 혼자 여기 있었어요. 아마 제 표정이 너무 단호해서 스팡시빵이 정말 믿어버린 것 같아요. 그는 숨을 크게 쉬고 저에게 마을에 가서 붉은 칠을 한 복숭아나무 관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당부했죠. 반드시 힘이 센 건장한 청장년 4명을 평소에 마음씨가 착해 보이는 사람으로 고르라고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스팡시빵의 이름을 팔아 물건을 구하니 마을 사람들은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건장하고 온몸이 근육질인 남자 4명이 저와 함께 산에 올랐어요. 우리가 산에 도착했을 때 스팡시빵은 이미 여자 몸에 박힌 긴 못을 모두 뽑아 놓았어요. 이상한 건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볼 겨를도 없이. 저는 속으로 좀 이상했어요. 여자는 저렇게 작고 말랐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 6명의 청장년이 함께 여자를 관에 넣고 나서야 우리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주저앉아 버렸어. 개처럼 헐떡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스팡시빵에게 물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 여자가 바가는 소보다 더 무거운 거야?
스팡시빵은 얼굴색을 가다듬으며 설명했어. 정확한 이유는 나도 몰라. 이 여자 몸의 시기가 갑자기 폭등했어. 거의 액체처럼 응고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럼 이제 저 여자를 관에 넣으면 더 이상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스팡시빵은 일어서서 고개를 저었어. 당연히 그걸로는 부족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올라오라고 한 거야? 네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스팡시빵을 바라봤어. 스팡시빵은 그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칼로 순식간에 그들의 목을 베었어. 따뜻한 선혈이 내 피부에 닿았어. 나는 멍하니 스팡시빵을 바라봤어.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숨을 멈췄어. 죽기 직전 눈을 크게 뜬 채였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팡시빵을 바라봤어. 스팡시빵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재빨리 피를 한 사발 가득 담고 네 사람의 피를 한데 섞었어.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놓고 볕을 쬐었지. 이 모든 것을 끝마치자 스팡시빵은 이마에 땀을 닦았어. 내 옆에 앉아요. 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을 죽였어요? 우리 마을은 원래 이렇게 못됐나요? 그들은 몇 안 되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스팡시빵은 나를 깊이 봤어요. 내가 그들을 죽인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목에 힘을 주고 대답했어요. 누구나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누구의 목숨이 아닌가요? 결국 나쁜 놈들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도인가요?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내가 말하는 도예요? 어쩌면 내 도는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한다면? 말을 마친 스팡시빵은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햇볕에 말려 곧 굳어질 피웅덩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관 곁으로 갔어요. 이 모든 것을 끝마친 후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나에게 그를 부축해서 산에서 내려가게 했어요. 촌장 등은 이미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팡시빵을 보자 말투에 가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잠시 진정됐어요. 나는 기운 소모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다시 맡아서 마무리하면 될 거요. 사람들이 스팡시빵의 말을 듣고 모두 안심했어. 기뻐하며 스팡시빵의 능력을 칭찬했지. 죽은 네 사람에 대해서는 안부를 묻는 사람조차 없었어. 우리 동네는 산길이 험해서 스팡시빵은 허약했어. 게다가 나랑 제일 친해서 저녁이 되자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묵게 되었어. 한밤중에 나는 스팡시빵의 방문을 두드렸어. 스팡시빵은 나를 한 번 보고 자세를 바로잡고 앉아서 물었지? 무슨 일이요? 나는 심호흡하고 그를 바라봤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한테 붙어있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싼수공 삼수공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스팡시빵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 설마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당신과 당신이 말하는 싼수공 삼수공은 일면식도 없는데 도대체 왜 당신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겠소? 탁자 위에 촛불이 흔들렸어. 나는 스팡시빵을 가만히 바라봤어. 왜 그런지 말해줘요? 스팡시빵은 고개를 숙여 생각하더니 그런 다음 날을 봤어? 싼수공 삼수공 할아버지가 너에게 준 물건이 있니? 어떤 것이든 말이야.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왕패를 꺼내 그에게 줬어. 스팡시빵은 왕패를 건네받고 좌우로 흔들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웃었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 이 왕패의 본래 이름은 인혼패 인혼패야. 영혼을 바꾸는데 쓰는 거지? 내 추측이 맞다면? 싼수공 삼수공 할아버지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을 거야. 게다가 오쇠삼결의 고통을 받고 있어서 내 몸을 탐낸 거지? 또 판을 짰어. 왕패의 음기가 내 몸에 스며들게 해서 힘들이지 않고 내 몸을 차지하려고 말이야.